요즘에 볼 때마다 내일인 것처럼 화나는 소식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줄줄이 횡령 소식이 터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내 증시 공매도나 분할 상장, 분식회계, 그리고 유증, 대주주 먹튀 등등 감수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고 이 많은 리스크들을 뚫어서 투자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곳인데 개개인의 행동인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횡령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야 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 누가 당첨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멀쩡한 회사도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서 함부로 투자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제가 법이나 정치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횡령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했다면 금액 상관없이 징역 최소 20년부터 깔고 가거나 횡령한 금액의 10배 이상 뱉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출소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이 횡령범들이 저런 횡령을 할 수 있었을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법이 미친 듯이 강해지면 아마 회사 화장실 비품함에 돈을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횡령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입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서 법을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저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고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금의 5% 이상,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 횡령하게 된다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거나 중소기업들은 폭탄 돌리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나쁘다 문제보다는 횡령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서는 오로지 개인의 문제라서 도저히 예측도 못하고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횡령 리스크까지 피하려면 진짜로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뿐이 답이 없는지,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한다면 당연히 선택지는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저점을 만들어 왔다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주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해서 충분히 버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설명드린 것처럼 6만원 초반까지 가격을 나눠서 계획을 해야 리스크도 방어가 되고 또 수익을 볼 때는 소외 없이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지금 자리에서 한 방에 매수하는 것보다 한 6만 2, 3천 원까지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만약에 이걸 진짜 사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자신 있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18조 원 이하, 주가가 6만 원 초반, 6만 2, 3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는 좀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증시 일단 잘 방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황금선을 물면서 양봉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저번 하락과 다를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전 하락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전 하락이 어땠냐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황금선을 회복해줘서 유지된 시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려면 평소와는 달라야 되는데 평소에는 황금선을 잠깐 터치를 해도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단식을 그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일주일 이상 괜찮은 캔들 가지고 유지가 잘 된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번처럼 똑같이 하루 이틀 만에 또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무너져 버린다면 또 힘들어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추세를 바뀌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증시에서 거래대금이 마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상승장 분위기가 이 유동성 장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잔치 전으로 돌아가신다 보면 되는데 거래대금도 원래 수준 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뭐 수급 매매라든지 그걸 응용해가지고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래대금만 줬다 보니까 당장 거래대금이 끊기니까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이대로 계속 끊겨가지고 당장 매매가 어려워진다면 또 새 환경에 적응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증시 추세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여서 거래대금이 올라온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금융투자 만기일에 대량 들어오고 오늘도 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타로 나가면서 지수를 이런 식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태 보시면 굉장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제가 또 요즘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매일 나오고 있는 신고가 종목을 오전에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창 단조라는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종목들이 한 개씩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고가 추세에서 자리도 나쁘지 않아서 오늘 공략을 했지만 공략 자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한 번 하고 나중에 내려왔을 때 눌림을 하긴 했지만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해서 손절 처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황금선을 깨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는데 요즘 또다시 거래대금이 부족해지고 있어서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방금 신고가 화면인데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한 개씩 분류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분류를 했던 게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거래대금은 부족하지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화면으로 발견을 했으며 이런 종목들을 계속 쌓아서 주가가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며칠간 내려가지 않는다면 며칠 지나가지고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신고가가 한 번 나왔다면 며칠 동안 주가가 괜찮은 캔들이 뜨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 종목이 단순히 불꽃놀이였다면 양봉이 뜬 그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빠른 시일 이내에 양봉을 다 거의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간 자리를 유지해준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익에 대한 재미는 없지만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종목이 매일 나온다면은 새로운 돌파구는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가뭄처럼 거래대금이 말라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휴림 노봇 말고는 거래대금이 말라서 딱히 분석할 것은 없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로 모든 시선이 쏠리고 그 뒤를 이어서 후성이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참 이런 상황이 많은데 후성에서 거래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은 항상 볼 수 있는 JP 모간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빠른 시일 이내에 대량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완전히 신고가에 차트가 정말 예뻤더라면 저는 이 수급이 시간의 거래까지 잘 활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거리도 좀 애매하고 활용하다가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수급이며 무식하게 주가를 올리면서 돈으로 매수했다가 결국에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다던가 잠깐 개인이 고점에서 붙으면 그대로 팔고 나가는 수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TYM이 있는데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주가를 띄워가지고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가 시간의 거래를 이용하는 것. 많이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되고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띄운 다음에 팔아먹고 수급 자체는 비호감이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또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